애니멀과 피플의 소중한 드라마. 오랜만에 저희가 또 고양이를 주제로 돌아왔습니다. 고양이도 등록해야 하냐옹을 위해서 모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양이 구조 탐정 수철 탐정님이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 옆에 조혜진 기자는 지금 농식품부 출입을 담당하고 있고요. 에피소드의 열혈 팬사 얘기를 들었어요. 구독하셨어요? 그럼요. 구독했죠. 네, 저희 에피소드 채널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김성호 교수님 오늘도 소개해드릴게요. 고양이 기르신다고 하셨잖아요. 몇 마리 기르세요? 40마리 정도. 거두셨네요, 그러니까. 네. 길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애가 아니고 다치거나 질병이 생겨가지고 더 이상 스스로 먹이 활동을 못하거나 다른 길냥이한테 공격을 당하거나 사람들이 너무 해코지를 많이 해서 더 이상 길에 둘 수 없다 판단하는 애들을 구조해가지고 직접 돌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40마리까지 되었어요. 인보? 아니, 제가 입양을 한 거죠. 제 가족으로 받아들인 거죠. 네. 제가 이 데리고 가지 않으면 바로 죽겠는 애들 있잖아요. 고양이 탐정 투부에도 있는데 네, 멀었습니다. 1년도. 이제 7만 조금 넘었어요. 이제 겨우 네, 겨우 7만. 에피소드 없잖아. 네, 아무튼 고양이를 한 마리도 안 데리고 오셨냐고 말이죠. 고양이는 영역동물이거든요. 즉 말하면 자기가 늘 살고 있던 그곳을 벗어나면 불안함을 느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고양이를 데리고 다니는데 집에 두는 게 가장 좋아요. 저는 고양이 등록제가 확대된다. 그래서 취재를 들어갔던 건데 작년 말 기준으로는 33개 지자체에서 신청을 해서 이제 그 지자체에서만 원하면 고양이를 등록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17일부터는 서울이랑 경기 전 지역으로 이제 넓혀서 내가 원하면 뭐 수의사분한테 고양이 등록을 좀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지금 한 2년 정도 됐어요. 근데 등록이 된 고양이 수는 한 1,700여 마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전국에 반려묘가 한 200만 마리 정도 있다. 2017년에 퍼센티지로 따지면 0.08%밖에 안 되는 지금 상황인 거죠. 그걸 취재할 때 주변에 물어봤어요. 너 고양이 등록했어? 근데 다들 하는 얘기가 영역동물이라서 어차피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취지는 정말 좋아요. 그리고 분명히 도움이 돼요. 근데 고양이는 밖에 나가면은 대부분의 고양이가 겁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저 구석진데 숨어있기 때문에 사람 눈에 잘 띄지도 않는 분들은 고양이는 거의 대부분이 낯선 사람이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칩을 한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안 되죠. 저는 고양이 구조 탐정도 처음 알았어요. 고양이도 가족으로 생각하고 키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떤 이유로 실수나 아니면 뭐 데리고 나가서 이 고양이를 잊어버리시는 분들을 대부분 낯선 환경 속에서 패닉이 오면은 이 반려인이 손으로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와요. 그래서 못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고양이를 키우고 있고 길고양이들을 밥을 주다 보니까 고양이들이 겁을 먹었을 때 어디에 숨고 성향에 따라서 남자냐 여자냐 중성화 수술을 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숨는 데가 각각 다 틀리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고양이 탐정을 하기 전에 직장을 다닐 때는 이제 이렇게 이 인터넷이나 고양이 잊어버렸다고 막 전단지나 붙였을 때 저쪽에 찾아보십시오 저쪽에 찾아보십시오 또 가까운 곳을 제가 가서 찾아드리고 이러니까는 나름대로 자부심도 생기고 이게 정말 기쁘고 고양이도 행복하고 사람도 기쁘구나 해서 고양이 찾아주는 일을 직업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도와주신 거네요? 제 고양이를 한번 이렇게 잊어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고양이가 밖에 나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막 눈물도 나오고 이 흥분도 되고 이러니까 한 7시간 동안 그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직장, 친구, 뭐, 이런 중요한 약속 이런 게 다 해주지. 내 고양이 무조건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를 제가 한번 겪고 나니까, 이게 고양이 찾는 일이 정말 보람된 일이구나. 직장 다니면서 좀 도와주고 하다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겠다. 고양이들을 위해서만 정말 오로지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해서, 과감하게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고양이 탐정을 하게 됐죠. 진짜 에피소드네요. 그 애니멀 고양이 피플 탐정님 드라마네요. 10년 정도의 수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게 드라마보다 더 영화보다도 더 스펙타클한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잃어버렸을 때 다시 주인한테 인도되는 비율이 한 1.8% 밖에 안 돼요.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잊어버려가지고 이 반려인이 의지만 있으면은
대부분 다 찾아요. 근데 의지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반유기가 있거든요. 나는 고양이를 좋아하는데 식구들 중에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또 이렇게 문을 상 열어놔가지고 나갔다 해가지고 반유기거든요. 그거는 그런 거는 이제 돌려줘도 끊임없이 가족과의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찾아주는 게 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등록제를 해도 네. 그런 식의 유기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유기에 대한 처벌을 할 수가 있죠. 법적으로는 유기가 처벌 대상인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이제 처벌 조항이 좀 있어요. 처벌을 받는다는 게 있어서 처벌을 함부로 못하게 되고 쉽게 함부로 반려동물을 받아들이지 않겠죠.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가족하고도 또 상의하고. 네. 스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더 보탠다면은 고양이를 TV나 이런 영화에서 귀여운 모습만 보거든요. 또 새끼 고양이나 품종 고양이 이렇게 막 이쁜 짓 하는 걸 편집에다 올리다 보니까 이 고양이를 안 키워본 사람들은 아, 저 귀엽네, 깜찍하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요즘에 고양이를 강아지도 그렇지만 살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잖아요. 펫샵이라든지 그런 게 너무 많다 보고 또 굳이 돈 주고 안 사도 인터넷 고양이 뭐 카페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SNS에 고양이 새끼를 구조했다 아니면은 뭐 누가 버린 고양이를 아무나 그냥 돈 없이도 입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입양을 하다 보니까 즉 키우다 보면은 고양이가 또 힘든 점이 있거든요. 내 삶에 방해가 되다 보니까 이 키우다가 장난감처럼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등록 칩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도움이 되는데 먼저 지금 해야 될 일은 강아지도 그렇고 고양이도 정말 이 사람들이 키우기 전에 고양이를 키우면서 하나하나 알려줘야 돼요. 아프면 병원 무조건 데리고 가줘야 되고 고양이 수명이 15년, 20년 사니까 이 버리지 말고 가족처럼 계속 키워야 되고 또 만약에 못 키울 때는 본인을 대신해서 키울 수 있는 전문가한테 입양을 하거나 그런 거를 다 알려줘야 돼. 근데 즉 말하면 처음에는 그냥 그런 거를 알려주는 사람이 잘 없다 보니까 그냥 이뻐서 공짜니까 비싸지 않아서 쉽게 입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일단 1차적으로 교육이 필요해요. 동물을 키우다가 힘들거나 실혈증 난다고 해서 버려서는 안 된다고 이거를 많이 이렇게 교육적으로 알려줘야 되고 독일이나 선진국처럼 동물을 키우다가 버리면은 강력한 벌금, 우리나라는 지금 뭐 300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돼야 돼요. 처벌. 네, 처벌. 처벌. 강력한 처벌이 되어야 내가 키우다가도 버리면 큰일 나구나. 이 고양이 키우는 이 문화가 아무래도 정착이 될 것 같아요. 반려인에게 대한 자격 조건을 규정한다. 그래서 뭐 시험을 본다, 교육을 한다 이런 것도 사실 계획은 있어요. 하나하나씩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또 고양이 등록제인 것 같아요. 왜 이것을 시험제로 할까 생각해 봤더니 갑자기 등록제를 의무화를 해버리면 등록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위반자가 돼버리잖아요. 시험제로 바뀌면서 조금 변화가 또 있었어요. 강아지 등록도 마찬가지인데 전에는 3개월령 이상만 등록 대상이었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2개월령 이상부터 등록이 돼. 펫샵에서 올 때부터 등록을 하고 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반려동물 이력제, 건강관리라든지 좀 총체적으로 반려동물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농식품부에서는 걸림돌이 네. 뭐라고 파악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비용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 나의 어떤 정보가 어딘가에 떠돌아다닐 수 네. 있다는 막연한 공포감. 그리고 세 번째는 고양이 같은 경우는 지금 내장형 칩으로만 가능한데 혹시 삽입했을 때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내장형 칩은 4, 5만 원 정도 하고 거기에 이제 수의사가 그걸 해주는데 비용이 1, 2만 원 정도 하니까 근데 제주도가 그 수수료 1, 2만 원을 이거는 도가 부담하겠다 이렇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거기만 지금 거의 600, 700마리가 등록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개는 등록이 마이크로칩도 있고 인지표도 있어요. 고양이는 전 세계적으로 마이크로칩을 하게 해요. 왜 그러냐면 고양이한테 칼날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뛰어다니고 목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안 스트레스예요. 좋죠. 계속 자기 움직일 평생 때마다 딸랑딸랑거리니까 고양이한테 목줄은 이제 위험하고요. 마이크로칩이 과연 위험한가? 그 통계를 보면 마이크로칩의 위험성은 10,000마리 중에 1마리. 그러니까 0.01%예요. 불편한 게 하나 있다고 한다면은 MRI를 못 해요. 맞아요.
이게 칩을 금속이니까. 실으면요. 이제 그런 요소가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의 그 대안적 동물 등록 방법을 고민하고 있어요. 고양이 등록 지금은 안 하셨죠? 안 했죠. 하실 거예요? 지금 뭐 교수님이 위험성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위험성보다는 필요성이죠. 네. 당연히 네, 필요합니다. 네, 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죠. 근데 우리나라의 등록제의 굉장히 그 문제점이라 그럴까 단점이 등록을 한 번 해요. 그리고 뭐 사망한 다음에 사실은 뭐 이제 보고하게 돼 있고 이사하는 것도 주소를 옮기게 돼 있는데 그런 게 팔로우업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유실이나 유기를 막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잘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호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예방접종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외국 사례를 보면 등록을 매년 갱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갱신할 때는 접종이 증명을 해야만 등록을 해주고 안 해주면 이제 계속 벌금이 부과되는. 등록할 때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뭐 의무만 있느냐가 아니라 그 등록한 경우에 굉장히 많은 이제 그 혜택이 있는 거죠. 뭐 어디 할인이 된다든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고 또 그 낸 비용 가지고 또 반려동물 관련 이제 프로그램 서비스 뭐 제도 정착하기 때문에 등록제 자체가 고양이 등록도 그렇고 개 등록도 그렇고 등록제 자체의 어떤 실효성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고 정말 필요한 것들을 차근차근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등록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 동물복지 정책의 근간인 데이터를 쌓는 네. 과정 중 하나일 네, 수 네. 있다. 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등록이 되다 보니까 매년 반려동물 네. 실태 조사를 네, 보면 네. 개에 대한 데이터는 굉장히 네, 네. 숫자가 세밀해요. 반면에 고양이는 사실 그렇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네. 등록을 하게 되면 내가 고양이를 이만큼 기르고 있어요라는 게 증명이 되고 그게 이제 국가에서 동물 정책을 펼 때 그러니까 데이터가 되니까 반려묘가 요만큼 있으니까 우리는 예산을 한 요 정도 편성을 네. 해서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줄 수 있겠다. 이런 식의 정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더 필요하네요. 등록제 빨리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도 강력하게 정부가 의무화시켜서 관리하는 나라는 호주밖에 없어요. 호주는 고양이, 개 아주 따지지 않고 나이라든지 마리수라든지 또 중성화 수술 여부, 뭐 마이크로칩 장치 여부에 따라서 차등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해서 이제 잘 돼 있습니다. 얼마나 유실 예방도 방지하고? 있고 또 그 책임감 주는 의미도 있고 네, 또 데이터 이 돈을 관련. 걷어서 어떻게 쓰겠다는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등록금. 내가 내면은 이런 혜택을 받는구나를 또 받게 돼 있어요. 이름들을 고양이를 키워서는 안 된다가 중요가 있는데 미성년자 안 되고 정말 부모님한테 쫄라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부모님도 고양이를 좋아해 줄 수 있는 분, 안정된 직장. 강아지도 그렇지만 고양이도 돈이 많이 들어요. 아프면 동물병원에 가면 기본 진료비가 사람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아직까지 직장을 못 잡았다든지 군대도 안 갔다 왔다든지 또 뭐 결혼을 네. 하기 직전에 배우자가 싫어할 내가 수도 고양이 있잖아요. 키우는 거를 반대할 수 있거든요. 고양이는 주인이 바뀌어도 괜찮아요? 거의 100마리 중에 한두 마리를 빼고는 적응을 못 해요. 낯선 사람한테 줬잖아요. 저 갔잖아요. 혼자 같이 있잖아요. 적응 못하는 아들이 많아요. 낯선 곳에 갔잖아요. 장롱 위에라든지 침대 밑에라든지 이런 데서 살다가 그냥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 불행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애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입양을 갔잖아요. 즉 초보자들. 고양이가 자기한테 안 오니까 안아보려고 했는데 도망을 다니니까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입양을 보내는 것도 신중히 해야 되고 그런 걸 다 염두를 해야 돼요. 저 40마리 키우고 싶겠습니까? 힘들거든요, 솔직히. 좋은 분이 있으면 가서 사랑받는 더 생활하기 저도 원하죠. 희생으로 하는 거예요. 이 고양이 이뻐서 아이고 없으면 못 살아 아이고 길에서 죽을 것 같고 해서 구조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가자니 품종 매고 새끼 고양이면 입양이 잘 되는데 다 큰 성매고 코리안 소되면 코숏이면은 사실상 적응하기가 힘들다는 걸 제가 아니까 여러 가지 이게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유튜브 하시잖아요. 작년부터 했는데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참고해서 잊어버리는 거 방지 또 잊어버렸을 때 바로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에요. 단 하나예요. 그거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세하게 어떻게 잊어버리는데 그런 걸 상세하게 알려줘요. 그러면 또 잊어버리지 않게 조심한다든지 영상 보고 제가 실제로 고양이를 잊어버렸는데 바로 찾게 돼서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정말 유익한 정보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그거입니다. 저도 뭐 천년 만년 고양이 탐정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없더라도 저한테 전화를 안 하더라도 제가 이 올렸던 사연이나 이런 동영상을 보고도 고양이 잊어버리지도 않을 뿐더러 잊어버렸을 때 어떻게 찾느냐 이 고갈설적인
이거를 좀 만들고 싶어서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게 동물 보호를 네, 위한 네. 팀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게. 근데 그게 농식품부도 농식품부인데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맞아요. 동물 복지 정책이 따로 그 과가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뭐 시민 건강국이라든지 사실 사람을 중심으로 네. 한 부처에 이렇게 네. 좀 얹혀 있는 네, 그런 맞아요. 느낌이더라고요. 조금 신뢰를 보태면 못하는 일을 하려면 중요한 거는 인원과 예산이에요. 그 이제 인원과 예산. 농축부는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만드는 일을 하는데 실제 집행은 지자체에서 하거든요. 지자체당 전담 인원은 한 명이 안 돼요. 근데 왜 그러느냐? 이제 인식 문제고 또 그다음 예산 문제인데 동물 관련은 올리면 다 깎여요. 사람한테 쓸 돈도 없는데 무슨 동물한테 쓰느냐? 요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반려동물에게 관한 비용은 반려인에게 일단 이익이 되는 거고 또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잘 살지 못하면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예산이 굉장히 필요한 예산이고 사실 사회와 이 사람과 또 동물에 이익이 된다는 것이 좀 우리가 좀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돼서 예산과 인원이라 했잖아요. 사실상 예산은 저거예요. 늘 네, 네. 제가 사는 부산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길고양이를 돌보거나 구조하는 사람들은 늘 지자체 담당자하고 싸워요. 싸우거나 늘 만나요. 주변에 길냥이 다친 애들 많고 중상수술 해야 되는 애들 많은데 빨리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매년 과정을 겪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억 책정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 떠들고 예산이 모자란다고. 그러니까 이게 매년 10억 되고 20억 되고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친구촌 같은 경우에는 길고양이 담당하는 직원이 2명이나 있어요. 워낙 민원이 많이 들고 스캔맘들이 괴롭히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관할 지자체, 중앙부처의 담당자한테 늘 이야기해야 돼. 내가 이렇게 동물에 관해서 돈이 필요하고 정책이 필요하니까 지자체, 들어주세요. 맞아요. 지자체도 그렇고 들어주세요. 이제 선거 때잖아요. 선거 때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그 요구를 해야죠. 그것에 따라서 선출직 되는 이 그 의원들이 반영하게 반영하니까. 일선에서 즉 고양이 함부로 학대하고 요즘에 학대하고 죽이고 많죠. 많잖아요. 많죠.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다 보면 고양이 옷 구조하는 사람인갑다. 네, 항상 이렇게 네, 얘기하세요. 항상 입고 다녀요. 고양이 구조 일을 낯선 곳에서 하러 가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 동네 고양이 너무 많은데 좀 잡아갔어요 이런다고 해요. 아유 우리 뒷집에 아줌마가 밥 주는데 밥 좀 주지 마라 하세요 이런다고. 그럼 제가 실제로 그 현장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하나하나 설명을 해요. 이분들이 밥을 주는 이유를 왜 주시는지 압니까? 즉 시간이 남고 돈이 남아서 주는 게 아니고 사람들하고 공존하면서 밥을 줘야지 고양이도 건강하고 사람들한테 오히려 뭐 집에 들어가서 막 뭐 어지럽고 쓰레기 봉지 뜯지도 않고 중상수술을 하면서 개체 조절에 즉 관리를 하면서 해야 되는 이유를 고양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시간 날 때마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일선 현장에 동물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만나는 사람들마다 고양이도 구조 대상이고 보호해야 되고 사람과 같이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공생해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즉 이런 활동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예전처럼 막 피켓 들고 이런 지유는 참가 안 하고 있어요. 되게 숙연해졌어요. 이런 사명감을 그러게요. 저는 사명감을 넘어서서 목숨을 걸고 다녀요. 고양이 구조 일은. 네. 더럽고 위험해 보이는 곳에 고양이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안에 막 시궁창 하수구 안에 병균이 있을 것 같거든요. 또 어떤 데는 전선이 막 이어져 있어가지고 참 감전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저는 들어가야죠. 그 안에 고양이가 있다면. 들어가야죠, 위험해서. 위험하더라도. 담벼락도 타고 옥상도 가는, 떨어지면 아무도 보상 안 해줘요. 근데 목숨을 걸고 저희는. 동네 사람들이. 내 고양이도 아닌데. 아니, 내 고양이도 아닌 분들은 고양이가 저 천지 빼깔인데, 다른 고양이 또 저 하나 사지 이래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럴 때마다 좀 기분이 좀 좋지는 않지만, 고양이가 다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구조하지 않으면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내 가족을 구한다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고양이를 그렇게 그러니까 좋아하시고? 내가 힘들었어, 외로웠어, 고양이를 입양을 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얘가 나를 돌봐준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제 연구 주제인데 제가 잘 쓰는 용어가 상호 돌봄이에요. 상호 돌봄. 지금 우리나라의 유기묘는 몇 마리 정도인가요? 28,000마리 전체 유기되는 동물, 그러니까 구조되는 동물 4마리 중에 1마리 정도. 이 수치는
구조가 돼서 등록이 된 경우고 우리 안 보는 데서 비극적으로 사라지는 또 개고양이까지 하면 더 많기 때문에 올해 아마 인구 센서스 할 때 간단하게 반려동물 항목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느꼈는데 아직 홍보도 굉장히 네. 많이 부족하다. 이걸 보시고 나 등록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실 분들은 animal.go.kr로 들어가면 거기에 동물 등록에 관한 정보가 다 나오거든요. 어느 동물병원에서 등록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양이 구조를 좀 밀어두고 저희와 함께 해주셨는데 오신 보람이 있으세요? 제가 느꼈던 일선에서 현장에서 느꼈던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보고 좀 깨닫고 배웠으면 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예전에 이제 이 생활의 달을 찍고 VJ 특공대까지 찍고 계속 오는 거예요. 공중파뿐만 아니라 뭐 이런 뭐고 종편 이런 거 뭐 신문 이런 잡지 뭐 지방 방송까지 이게 또 야외에서 촬영하고 고양이 찾는 과정 일어나다 보니까 내 일에 방해가 되고 하다 보니까 다 거부를 그런데도는 네, 거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좋은 취지의 방송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다른 프로그램 다 만나고 시간 내주셨는데 저희 에피소드 구독하기 꼭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고양이도 등록해야 하냐옹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